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재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과목 컴퓨터 일반의 CP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CPU가 뭐다 여러분들? 우리말로 중앙처리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의 뭐에 해당된다?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CPU는 제어와 연산과 주기억장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명령이나 지시, 해독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두뇌죠, 머리. 그거에 해당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 컴퓨터에서 CPU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CPU에서는 이제 제어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제어 장치가 뭐 하는 장치다, 여러분들? 주기억 장치에서 읽어드린 이 명령어들을 갖다가 뭐 한다, 여러분들? 해독하고 각 장치에 어떻게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 뭐 입력을 해라,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계산을 해라. 이렇게 각 장치 지시를 내는 장치가 뭐다? 제어 장치다. 그리고 명령어를 갖다 해독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장치다라고요. 이렇게 제어 장치가 뭔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있죠. IR.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뭐한다?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걸 갖다가 I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PC라고 얘기도 합니다. 줄여서 프로그램 카운터, PC.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명령 해독기는요, 명령어를 해독하는 회로고요. 명령 부호기는 명령어를 뭐한다? 암호하는 회로다라고요. 자, 그래서 제어 장치가 뭐하는 장치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레지스터에서도 4개의 종류 레지스터 있는데요. 2개 정도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과 프로그램 카운터. 제어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치로 연산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연산 장치, 영어로 ALU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U. 자, 연산 장치 ALU는 뭐다? 산술 논리 장치라고도 하며 실제로 뭐를 연산을 갖다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바로 뭐다? 연산 장치다. ALU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산장치의 레지스터로 누산기라는 게 있고요. 누산기, 연산된 결과를 임시로 보관하는 뭐다? 레지스터다.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4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 결과값 나오겠죠? 이 결과값을 갖다가 임시로 보관하는 이런 기억장치, 레지스터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레지스터가 바로 뭐다? 누산기, 그 다음에 가산기, 덧셈을 수행하는 장치, 보수기, 뺄셈을 수행하는 장치, 상태 레지스터. 레지스터의 모든 상태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 자, 이런 애들은, 이러한 레지스터들은 어디에 있다?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연산장치가 뭔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누산기. 이 중에서는 누산기가 그래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니까 누산기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나와있죠.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의 설계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CPU는 크게 어떻게 나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CISC CPU하고 RISC라는 CPU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도요, 크게 분류가 되죠. 뭐 소형, 중형, 뭐 대형, 또는 디젤, 가솔린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CPU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시킬 수 있다라고요. 자, 그래서 CISC는요, 여러분들 개인용에서 쓰는 CPU 설계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RISC는요, 대형 구정, 대형 기종의 CPU, 그러니까 서버에서 이렇게 서버 있죠. 이 서버에서 사용되는 CPU 설계 방식이다라고, CPU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ISC, RISC를 갖다 이렇게 비교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 표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CISC는 명령어 수가 어떻다? 많다. 자, 우리가 쓰는 개인용 컴퓨터인 이 CISC라는 CPU는 어떻다? 여러분들 명령어 수가 많다라는 거. 왜? 문서 작성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죠? 뭐 포토샵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명령어들이 많고요. 서버는 여러분들 명령어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서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목적은 한 개의 명령어로 최대의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시간의 최소화, 간단한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 속도는 느린 편이고 얘는 빠르다라는 거, 얘는 전력 소모가 많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얘는 적다.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어떻다? 여러분들 단순하다. 얘는 어떻다? 복잡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반돼 있죠. 서로 반대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기 힘들면 적어도 외우기 힘들면 한쪽만 외워두세요. 알겠죠? 한쪽만 이렇게. 그리고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CISC, RISC 있죠? 그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한 표를 갖다가. 자, 그리고 이제 주기억 장치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주기억 장치라고요. 램이 있고, 자, 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기억 장치는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CPU 안에 있는, 그죠? CPU 안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보관하는, 또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곳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바로 그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는 램이 있고요, 롬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램에 대해서 나와 있죠? 램은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휘발성 메모리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램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휘발성 메모리라고. 자, 휘발유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공중으로 날아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 내용이 없어진다. 전원이, 그러니까 오프되면요, 꺼지면 내용이 사라진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램. 자, 그래서 램에는 뭐 S램이 있고 D램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주 용도로 S램은 캐시라는 메모리로 사용되고요. D램은 우리가 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가 바로 D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여러분들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메모리가 이제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D램, 주기억 장치를 D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다. 캐시 메모리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S램과 D램의 이 구분은 재충전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충전이 필요한 거는 이제 뭐다? 충전이 필요한 주기억 장치는 D램,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거는 뭐다? S램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집접도 낮음, 그 다음 구조 복잡, 속도는 빠르고요, 가격은 고가고요, 소비 전력 많다 이렇게 돼 있죠. S램 캐시 메모리. 자, 램에 대해서는 뭐 이런 간단한 특성 정도만 알아두세요. 휘발성 메모리다. 휘발성 메모리로 읽기와 뭐가 쓰기가 가능하다는 거. 읽을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거. S램이 뭐다? 캐시 메모리다라는 거.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 그 다음에 D램,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 롬이 나와 있습니다. 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램보다는 이 롬이 잘 나옵니다. 알겠죠? 롬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거. 롬은 뭐다, 여러분들? 비휘발성 메모리다. 그러니까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고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뭐다? 롬이다라는 얘기예요.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다. 자, 그래서 read only 메모리의 약자예요. 단지 읽기만 가능한 주기억 장치. 자, 그래서 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스크롬이라고 있죠. 자, 마스크롬은 뭐다, 여러분들? 제조 과정에서 미리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컴퓨터 산다 그러면 삼성 로고가 뜨죠. 컴퓨터 딱 키면은요. 까만 바탕에 삼성 로고 같은 거, 그리고 뭐 숫자 같은 거 막 올라가고 그러죠. 글씨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마스크롬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LG 컴퓨터는 LG 로고가 뜨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컴퓨터 킬 때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롬이겠죠. 바로 마스크롬. P롬은 뭐다? 한 번 저장 가능하게 만든 롬을 갖다 바로 뭐란다? P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P롬은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데이터를 갖다 지웠다 쓸 수 있게 만든 롬을 뭐라고 한다? EPROM. 자, EPROM. 이자가 하나 더 붙었죠. EPROM 뭐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 여러 번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EPRO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플래시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라고. 이런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EPRO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USB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플래시 메모리예요. 다 SD 카드 이런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롬에는요,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의 롬이 있고요. 롬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롬은 어떠한 메모리라든지 비비발성 메모리 읽기만 가능한 기억장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